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토트넘이 강팀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꾸역승이 강팀의 필수 조건인데 그런 모습을 오늘 토트넘에게서 저는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토트넘은 꾸역승을 했는지, 밀집 수비를 해체하려고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4-2-3-1의 대형으로 경기를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우도기 대신 벤 데이비스가 선발 출전했는데 우도기의 롤을 해줄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토트넘을 상대해서 내려앉는 전술을 펼쳤고, 토트넘은 이에 대응해서 풀백들을 인버티드 풀백 형태로 안쪽으로 배치시켰습니다. 지난 플럼전은 포로가 전진해 있으면 빌드업할 때는 웬만해선 자기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포로와 사르가 서로 위치를 바꾸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르를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게 주문한 것 같았습니다. 방금 얘기한 걸 실제 경기 장면에서 보면 지금처럼 포로와 사르가 본연의 위치에서 빌드업을 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빌드업을 해도 팰리스는 앞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이 수비를 깨려고 두 가지의 특징적인 플레이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손흥민에게 롱킥을 많이 때려 넣습니다. 손흥민은 북유럽 선수처럼 피지컬이 막 단단한 그런 느낌은 아니죠. 게다가 손흥민이 제공권에 장점이 있는 선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비가 너무 많아 지지부진하니까 손흥민이 비어있으면 종종 롱킥을 넣어주곤 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포로가 공을 잡자마자 사르와 손흥민이 앞쪽으로 뜁니다. 사르는 특히 이번 경기에서 위아래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포로는 여기서 손흥민을 보고 롱킥을 넣어줍니다. 손흥민은 팰리스의 센터백과 등을 지거나 몸을 부딪혀서 좋을 게 없습니다. 팰리스 센터백들이 피지컬이 좋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서 손흥민이 영리하다고 느낀 게 공이 날아오는데 자기가 잡지 않고 바로 사르에게 떨궈줍니다. 만약에 손흥민이 잡아서 전진하거나 버티려고 했으면 공을 잃을 확률이 높아졌겠죠. 자신의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영리하게 플레이하는 손흥민입니다. 사르가 메디슨에게 공을 주고 메디슨은 받자마자 파울을 당합니다. 손흥민이 롱킥을 받아주는 옵션 때문에 좋은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꽤 여러 번, 특히 전반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히샬리송이 롱볼로 손흥민에게 줍니다. 손흥민이 게히에게 거의 백허그를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킥이 채공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 말은 수비수와 몸싸움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말인데 저는 공격수가 공을 지켜내기 불리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손흥민이 어깨랑 팔을 적절히 반칙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면서 게이가 공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손흥민은 자신의 공으로 만들고 뒤에 메디슨에게 줍니다. 계속적으로 공격의 실마리가 되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특히 포로가 손흥민을 많이 포커싱해서 킥을 많이 내줬습니다. 손흥민에게 또 롱킥을 날리는 포로입니다. 토트넘에게 자주 보지 못했던 패턴입니다. 전 손흥민의 폼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고 느낀 게 득점과 움직임도 있지만 특히 터치가 요새 정말 예술입니다. 롱킥이 제법 빠른 속도로 날아왔는데 손흥민이 신발처럼 딱딱한 부분이 아닌 넓은 허벅지로 탄성을 흡수하며 퍼스트 터치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뒤쪽 사르에게 내주고 시야가 열린 사르가 히샬리송에게 공을 주며 히샬리송 역시 좋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또 토트넘은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한 두 번째 패턴 플레이가 있는데요. 바로 히샬리송과 우도기가 자주 하던 움직임입니다. 오늘은 우도기 대신 메디슨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히샬리송이 자신에게 공이 오자마자 바로 메디슨에게 전개해줍니다. 메디슨이 좋은 기회에 컷백을 내줍니다. 아쉽게 막히긴 했지만 좋은 패턴 플레이입니다. 지난 리버풀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죠. 히샬리송이 패스를 받기 전에 우도기가 안쪽으로 띄워주고 히샬리송이 잡지 않고 공을 내주는 장면입니다. 히샬리송은 이런 패턴 플레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능숙하게 플레이합니다. 팰리스 수비가 다리가 벌어진 사이에 히샬리송이 다리 사이로 메디슨에게 공을 넣어주고 본인은 안쪽으로 뜁니다. 메디슨이 찔러준 공을 히샬리송이 슈팅으로 마무리합니다. 유효 슈팅은 아니었지만 전반전에 슛다운 슛이 거의 처음 나왔습니다. 히샬리송이 측면에서 드리블로 이 지역까지 와야 했다면 슈팅까지 절대 안 나왔을 겁니다. 동료를 이용하는 게 익숙해지고 있는 히샬리송입니다. 전반은 0대0으로 끝나고 경기는 후반전에 접어듭니다. 토트넘은 벤 데이비스 대신에 에메르송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포로의 활용법이 전반과는 달랐습니다. 에메르송은 안으로 좁혀서 빌드업하지만 포로는 에메르송에 비해 그 빈도가 훨씬 적었습니다. 대신에 사이드로 넓게 벌려서 클루셉스키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르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시도했습니다. 벌려있는 포로가 공을 잡자마자 파페사르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뜁니다. 포로는 이에 응답해주는 패스를 줍니다. 사르가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했고 안쪽으로 컷백한 공이 교묘하게 튀어서 메디슨 쪽으로 향합니다. 메디슨은 이 공을 지체 없이 때립니다. 공이 아주 강하게 흐르고 팰리스 수비를 막고 골이 들어갑니다. 슈팅 겸 패스가 되었고 어려운 경기에서 득점을 하게 됩니다. 1대0이 되면 팰리스 선수들이 라인을 더 올려서 플레이할 것이므로 저는 서로가 공간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완전 틀렸습니다.
펠리스는 한 골을 먹힌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라인을 내려서 플레이했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로메로하고 비카리오가 서로 카톡 주고받듯이 공이 대략 250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도 펠리스 공격진들은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호지슨 감독이 정말 지독하게 준비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호지슨 감독은 하프 스페이스는 지독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르가 브레넌 존슨에게 공을 넣어주고 존슨은 머리로 메디슨에게 넣어줍니다. 히샬리송과 교체되어서 들어갔지만 전반전 히샬리송과 같은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공을 가지고 있을 동안 미친 스피드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합니다. 수비 두 명 사이라 메디슨이 존슨에게 주는 패스가 어려웠는데 깔끔하게 내줍니다. 존슨이 공을 받자마자 손흥민에게 컷백을 내줍니다. 이 위치에서 이 정도 찬스가 요즘 손흥민에게 온다? 결과는 안 봐도 골입니다. 손흥민은 크게 스윙을 가져가지 않고 발만 갖다 대서 골대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페사르를 정말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클로셉스키가 공을 받고 호이비에게 내줍니다. 동시에 사르는 안쪽으로 돌면서 뛰고 호이비가 패스를 예쁘게 넣어줍니다. 손흥민을 보면서 찔러주는데 패스가 너무 짧아서 수비 뒷발에 걸립니다. 각도만 잘 조절해서 내줬으면 손흥민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아쉬운 기색을 보이자 손흥민을 껴안으며 애교를 부리는 사르입니다. 사르의 애교에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죄송합니다. 무튼 사르의 박스투박스 움직임이 밀집 수비를 깨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반에 포로의 실수로 토트넘이 실점하며 한 골 차로 따라잡히지만 경기는 2대1로 마무리됩니다. 여태까지 우승을 했던 팀들은 모두 꾸역승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 경기 모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오늘 경기 전반전에 0대0으로 끝났을 때 진짜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결과를 가져온 토트넘입니다. 오늘 선발 명단의 7명이 전 경기 선발 출전 일 정도로 타이트하게 주전들이 기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려되긴 하지만 포스텍 감독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겠죠. 과연 토트넘은 이 기세를 계속 이어서 다음 경기 첼시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